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 베이스로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 이런 건데요. 평행한 두 선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평행한 두 선이 있으면 얘네 둘이 이렇게 평행해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제 수직으로 만나는 선을 하나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선의 길이가 1인 녀석, 그리고 요쪽에도 선의 길이가 1인 거,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면요. 그리고 얘네 둘을 잇게 되면, 요렇게 직선으로 이 두 선을 잇게 되면,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요만큼 간격이 1이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전부 다 1이 돼요. 그럼 이 적분, 구분구적법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얘네들을 무한히 많이 잘라서 옆으로 미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밀게 되면 얘네들이 밀려서 이쪽 벽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여기까지 벽에 만나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는 동일하겠죠. 그쵸? 여기 길이를 2라고 하면 이 길이는 1, 여기도 1. 따라서 얘는 넓이가 밑변이 1이고 높이가 2인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넓이도 2가 되겠고 얘의 넓이도 당연히 2겠죠. 그쵸? 요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요런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문제를 읽어보면 식을 세우기가 좀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길이가 10인 AB의 길이가 10인 거죠. 이 길이가 10인 AB의 양끝점을 중심으로 한대요.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을 무한히 키워나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려보면 요런 거죠. AB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요 길이가 10이요. 그러면은 반지름이 무한히 크면 처음에 원이 뭐 요쪽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쪽 중심으로 하는 원은 이렇게 생겼겠고, 이 원들이 점점 커간다라는 거죠.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얘는 원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이 10이라는 거의 길이는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죠? 결국에 얘는 이 원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거의 점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이 두 간격은 점처럼 될 테고요. 이 점을 기준으로 아주 작은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작은 차이를 기준으로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원은 이만큼으로, 잘 안 그려지네요. 원이라. 자, 이렇게 그려질 테고, 이쪽의 원은 얘를 중심으로 거의 이 원하고 일치될 거란 말이에요. 거의 일치하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그래도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얘는 거의 두 원이 겹치게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거의 두 원이 겹치게 되는데, 요만큼, 아주 작은 만큼 요만큼의 간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쪽 끝에 가운데는 겹치게 되겠고, 양쪽 끝에 간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쪽 간격, 얘를 확대해서 보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요만큼의 간격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것들을 옆으로 밀면, 아까 했던 것처럼 옆으로 밀면 얘네가 직사각형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이 차이가 있다면, 요 정도로 차이가 생기게 된다면, 위에서 그려놓은, 이걸로 할까요? 요렇게 된다면 겹치는 부분이 이만큼의 길이가 10이고요. 얘도 10이고 얘도 10이고 얘도 10이고 다 10이 될 텐데, 요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얘네들은 조금 문제가 있죠. 10이 안 되잖아요.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계속 10일 텐데, 여기서부터는 10이 아닌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게 될 텐데, 극한으로 가게 되면 요 끝에서 아주 조그맣게 요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무시해줘도 괜찮죠. 극한이니까. 걔네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생략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경계선 요 부분을 살펴보자면 얘네들을 옆으로 밀면 요렇게 밀면 이쪽 벽에 여기 접선을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얘가 10,
얘도 10, 얘도 10, 얘도 10, 얘도 10 이렇게 되는 직사각형 형태의 모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요만큼의 밑변의 길이는 두 원의 그 중심의 차이와 같겠죠. 여기는 10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처음에 원이 작을 때는 이만큼의 오차가 생기게 되겠지만 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오차가 줄어들어서 요 끝까지 다 겹치는 그런 형태의 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높이는 이 지름과 같겠죠. 이 R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 부분에 있는 넓이는 요쪽 부분의 넓이는 걔네들을 다 합치면 이러한 직사각형 형태가 될 텐데 높이는 2R이고 밑변은 10이 되는 거겠죠. 그게 반대쪽에도 있으니까 얘의 넓이는 20R이겠고요. 그런 게 반대쪽에도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즉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SR이라는 녀석은 40R이라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40이 답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요번 본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의 29번 문제인데 이렇게 원에 관한 극한 문제에서는 항상 이용해 주는 게 하나인데요. 어떤 거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 얘가 1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쵸? 그리고 얘는 또 어떤 값하고 같냐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랑 같아요. 탄젠트 세타.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다면 이런 극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요런 반원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반원이 하나가 있으면 이 중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딱 그어서 요만큼을 세타라고 할게요. 반지름이 1인 반원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반원이요. 자, 여기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딱 찍어내리면 여기에 길이를 이 빨간색을 A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직각삼각형인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요.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1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길이가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한 게 사인이니까 1분의 A가 돼서 A가 바로 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 요 빨간 선의 길이가 바로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요만큼의 호의 길이요. 요만큼의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 파란색 L은 R 세타, 이렇게 호의 길이를 구할 때 반지름하고 각도로 구하잖아요. 그쵸? 이거 혹시 모를까봐 설명을 드리면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만큼은 전체 360도 2파이 중에서 세타를 나타내는 거니까 2파이 중에서 세타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약분돼서 R세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R세타인데 이 파란색의 길이가 R세타인데 반지름이 1이니까 얘가 그냥 세타가 되는 거죠. 요렇게. 요쪽이 세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얘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요. 이렇게 확장을 해서 아래로 딱 내려 찍으면 요 점까지 내려온 거예요. 요 점, 요 만나는 점이요. 약간 지나갔는데. 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요 길이는, 연두색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자, 이 삼각형을 갖고 오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를 세타라고 놓고, 그럼 여기의 길이는 1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반지름을 1이라고 놨으니까.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이쪽을 x라고 두면 1분의 x이니까 이 길이가 바로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쵸? 이쪽이 바로 탄젠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있는 뜻은 뭐냐면요. 이 각도가 점점 내려가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좀 더 크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서 수직으로 내려 찍은 이 길이가 사인 세타, 이 호의 길이는 세타,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밑으로 내려 찍은 이 길이는 탄젠트. 그러니까 사인, 여기는 세타, 그리고 여기는 탄젠트가 되겠죠. 얘네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누면 1이 되잖아요. 그 거리들이 다 같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의 뜻은. 자, 그래서 이거나 다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이 거리도 사실 똑같아요. 그리고 그대로 밑으로 찍어도 이 거리들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 길이는 다 같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시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이런 문제들은 식을 세워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상상해주면 문제가 좀 간단해져요. 어떤 거냐면 이 세타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4분의 파이로 가게끔 만들 거예요. 4분의 파이로. 그러면은 얘가 점점 위로 올라가야겠죠. 점점 위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딱 여기 중점 근처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점 근처까지 거의 가깝게, 여기에 가깝게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점점 올라가서 중점 근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떨어진 거리는 둘이 동일하겠죠. 둘이 똑같게 될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러면 근처까지 간 거를 요 정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같다라고 생각할게요. 실은 여기는 거의 맞닿아 있는 거예요. 맞닿아 있는 거. 그걸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의 거리가 얼마냐면 여기가 세타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얼만큼이냐면 여기죠. 요 중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그은 거. 여기까지 이렇게 그은 거. 요만큼, 요 작은 요 각이 바로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파트를 한번 상상을 해보죠. 여기가 거의 0에 가깝게 아주 조그맣게 다가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확대해보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지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약간 타원형이죠. 편평도가 뭐 300분의 1 요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동그란 형태의 지구에서 사는 우리들은 요 작은 파트에 사는 우리들은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일직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원이긴 한데 둥그런 형태의 원 위에서 우리는 살고 있긴 한데 아주 작은 파트를 보면 얘가 평평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나는 요 점을 확대해 보면 이 위에 있는 건 호처럼 보이지는 않고 이렇게 평평한 선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 점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이 직선이 어디쯤에서 만나게 되냐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탁 여기에 닿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와서 이렇게 닿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얘가 뭘 뜻하는 거냐면 결국 구하라는 값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의 반지름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한에서는 원이 원으로 계속 그 곡선을 유지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작게 축소하게 되면 그 안에서는 직선의 형태만 띠게 돼요. 곡선도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평균 기울기를 구한다. 이렇게 되면은 요 평균 기울기 이렇게 되겠죠. 요 사이 곡선이 보이게 되는데 점점 점을 가까이 근사시키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요 안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걔는 평평한 거죠. 직선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극한은 직선들만 보이게 돼요. 그 극한 값에서는. 자, 그걸 이용해 주는 건데 얘는 완벽하게 평평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길이를 구해야 될 텐데 그리고 이 녀석은 여기가 수직이 될 겁니다. 수직. 그쵸? 자, 생각해 볼까요? 요 안에 있게 되는데 위에 있는 면이 이렇게 평평한 접선처럼 보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접선처럼. 그리고 여기의 각도는 거의 45도예요. 거의 45도. 그러면 여기의 각도 마찬가지로 45도겠죠? 엇각이니까, 평행하니까. 그쵸?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이 각이 45도가 됩니다. 자, 좀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직, 여기는 45도, 4분의 파이, 이쪽도 그러면 4분의 파이. 이게 특수각이잖아요. 1대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원의 반지름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얘만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요 길이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이 길이는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요 요만큼을 딱 잘라서, 얘가 반지름이라고 한다면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요만큼의 각이 아까 구한 건데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란 말이에요. 여기 각이 여기 써놓은 거. 자, 그러면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은 이걸 2배 해주게 되는 거죠. 이 녀석 귀찮으니까 알파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각은 이 알파가 되겠고요. 길이가 2인 선분 AB,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호의 길이는 바로 각도 2알파가 바로 길이가 되는 거죠. 그거를 2배 한 게, 2배 한 이 길이가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길이가 4알파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루트 2로 약분한 게, 루트 2로 나눠준 게 이쪽 길이일 테니까 이쪽 길이는 2루트 2알파, 이쪽 길이도 2루트 2알파,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죠. 자, 이제 문제 푸는 거는 다 준비가 끝났네요.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삼각형의 반지름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삼각형을 이쪽 변의 길이를 A, 이쪽을 B, 이쪽을 C 라고 하면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요. 이렇게 중점을 딱 찍으면, 여기에서부터 접하는 곳까지 딱 내려 찍으면 얘가 수직이 되는 거죠. 이쪽도 내려 찍으면 얘도 수직, 이쪽도 내려 찍으면 얘도 수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반지름 R로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나눠 봅시다. 삼각형을 이렇게 나누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뭐랑 같냐면, 이쪽의 넓이와 이쪽의 넓이와 이쪽의 넓이를 더한 것과 같아요. 자, 밑에 있는 거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C고요, 높이는 R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B, 높이는 R이 됩니다. 이쪽 삼각형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A 곱하기 R이 되는 거죠. 이걸 2분의 1이 다 공통이네. R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즉 둘레의 길이를 2로 나눈 거에다가 내접 원의 반지름을 곱하면 전체 넓이가 나와요. 이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반지름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 얘는 여기가 수직이니까, 완벽히 수직은 아니지만 거의 수직이에요. 완벽히 수직이라고 그냥 가정하고 풀어버립시다. 자, 그러면은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 얘가 밑변, 얘는 높이, 그러니까 2개 곱하면은 8이네요. 8 알파 제곱을 2로 나누면 그게 넓이네요. 이것과 어떤 게 같냐면 2분의 이거 더하기 4알파 플러스 이거 더한 거 4루트 2알파, 거기에다가 반지름을 곱하면은 넓이가 같아지는 거죠. 자, 이걸 계산을 하면 얘는 2분의 1이니까 이거랑 약분되고요. 알파 제곱이니까 하나 없애주고. 자, 그러면은 R은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반지름은 4 플러스 4루트 2분의 8, 얘가 되는 겁니다. 다 됐네요. 반지름이 얼마냐면, 여기 알파 있고요. 반지름이 4로 얘도 약분하게 되면 1 플러스 루트 2분의 2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반지름이 얘예요.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하라는 값이 뭐냐 하면, 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요. 반지름은 아까 했던 거 다시 쓸게요. 반지름이 1 플러스 루트 2분의 2알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얘를 알파로 치환했단 말이에요. 좀 전에 이거 여기 있죠. 알파로 치환한 거, 그걸 여기다 써주면 되겠네요. 알파분의 1. 이걸 계산하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알파 약분하고요. 얘가 답이네요. 정리해 봅시다. 켤레수를 곱해야겠죠. 여기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 위에도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게 되면, 두 개 곱하면 2 빼기 1이니까 얘는 1이 되겠고요. 위에는 2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앞에 있는 것들을 제곱해서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4 하면 8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극한을 얘네들을 식을 세워서 길이를 직접 구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얘가 무한히 작아지면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보고 그냥 푸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풀이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간만에 놓고 하니까 좀 떨리네요. 자, 그러면 비슷한 다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는데 별로 비슷한 문제가 없어갖고 예전에 볼 때는 많았었는데 또 없더라고요. 자, 얘도 한번 봅시다. 30번. 네. 보실 때는 문제 좀 스탑 시켜놓고요. 재생 스탑 시켜놓고 한번 풀어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해상도가 별로 안 좋네. 이렇게 하면 되나? 네. 자, 이 문제는요. A, B, C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A, B, C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니까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원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리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거예요. 자, 세타분의 사인 세타랑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랑 같아요. 그리고 그 값은 1입니다. 그러니까 세타도 사인 세타도 탄젠트 세타도 모두 같아진다는 거예요. 세타가 0으로 가게 되면. 자, 그 말은 얘가 0으로 갈 건데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작아지게 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인 세타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 찍어야지 이 길이가 사인 세타가 될 테지만 얘는 물론 10 사인 세타일 거예요. 10 사인 세타, 얘는 10 탄젠트 세타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와 이 호의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같은 길이죠. 똑같은 길이로 취급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x라면 이 길이도 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남은 거는 얘인데요. 이 녀석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이 길이는 0에 가깝겠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점점 내려간 거를 이쪽을 좀 확대해 보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원이긴 하지만 이쪽은 원과의 교점이긴 하지만 얘는 수직으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수직으로. 여기서의 접선처럼 얘가 보일 거예요. 원의 파트예요. 얘가 원의 파트. 얘는 반지름. 선이 되는 거죠. 지름선. 그렇게 되고요. 이 길이는 이쪽 길이하고 거의 같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의 달라붙어 있겠죠. 이 길이는 거의 0에 가깝고 얘랑 얘는 똑같은 길이니까 그리고 세타도 역시 같은 거죠. 자, 여기가 사인 세타, 길이가 사인 세타, 여기는 세타, 여기는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값을 구해보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되는 문제군요. 자, 정확히 구해봅시다. 여기는 10 사인 세타고요. 여기는 그러면 10 세타가 되겠고 이쪽은 10 탄젠트 세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구하라는 값이 세타 분의 둘레의 길이인데 이쪽 길이는 0이에요. 0. 더할 필요 없습니다. 이쪽 길이는 10 탄젠트 세타 그리고 10 사인 세타. 그러니까 20 세타라고 봐도 되겠죠. 다 같은 값들이니까 약분하게 되면 20이 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네, 뭐 다른 문제도 있긴 한데 근데 좀 나가봐야 돼서 급하게 녹화를 하느라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